자, 페이지 넘겨서 이제 경찰의 기본 이념 보겠습니다. 여기는 구두로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해양경찰의 기본 이념에는 이제 민주주의, 밑에 법치주의, 자, 정치적 중립주의, 인권 존중주의, 경영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이제 정의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민주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독재가 되겠죠. 그죠? 자, 민주주의는 자, 주인이 누가 된다?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이제 민주주의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이제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선거가 되겠죠. 중요한 예시가. 자, 그럼 이제 민주주의 반대가 이제 독재가 되겠죠. 자,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의를 보면, 자,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헌법에 천명된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자,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안 구분합니다. 자, 대외적 확보 방안, 이제 대내적 확보 방안. 자, 모두 이제 견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견제. 즉, 독재가 되지 않도록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선 이제 대내적 민주주의 확보란, 자,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그라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 확보입니다. 또는 이제 개개인의 경찰들에게 이런 이제 민주주의 의식을 이렇게 확립시키는 겁니다. 대내적 확보 방안입니다. 자, 대내적 확보 방안이란 우리 조직 내부에서죠. 그죠? 자,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확보하는 방법이 대내적 확보 방안이고, 자, 대외적 확보 방안이란 이제 조직 외적으로. 자, 조직 외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조직 외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방법은 해양경찰위원회. 자,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 소속이 아닙니다. 해양경찰 소속이 아니고 이제 해양수산부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위원회는 민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내적입니까? 대외적입니까? 대외적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위원회 역할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해양경찰의 행정 또는 법률 도입에 관해서 이제 심의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 도입 또는 이런 장비 도입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적절한 것인가를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견제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해양경찰이 자기 멋대로들 행정을 하지 못하도록 외부 민간위원들이 와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견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국민감사 청구제도. 이건 마찬가지죠. 자, 어떤 키워드가 보입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감사, 어떤 걸 검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인 방안입니까? 외부적인 방안입니까? 국민들은 외부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방안이 되겠다.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자, 이거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정보 공개 청구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정 절차가 어떤 절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행해졌는지 국민 모두가 청구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대내적입니까? 대외적입니까? 대외적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이제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청문 검사, 청문제도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이제 바로 행정 절차법이 되겠다. 즉 견제와 감시에 관한 제도입니다. 모두. 알겠습니까? 자, 들어서 자, 법치주의. 자,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법에 근거해서 통치한다. 라는 개념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알겠어요? 자, 법에 근거해서 통치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이제 왕정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법을 원칙적으로 누가 만들어요? 입법부에서 만들고 다음에 이 입법부가 만든 법을 토대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치주의예요. 그럼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권력이 분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가 아니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독재입니다. 본문에 자,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자,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때는 자, 첫 번째 줄 괄호 쳐볼래요?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자,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법규라 합니다.
자, 첫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죠? 자, 법률 개론 첫 번째 OT 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법규란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들의 이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법규가 되겠다. 자, 법규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이게 이제 법치주의의 한 원칙에 해당돼요. 알겠죠? 삼권 분립에도 해당됩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도 해당돼요. 그래서 이거는 해양경찰의 기본 이념이겠다. 나머지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회 원칙 이거는 뒤에서 다시 제가 상술을 하도록 하고 세세하게 이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자, 정치적 중립주의 보겠습니다. 자, 해양경찰은 공무원이죠. 특히나 이제 이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중립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본문에 경찰관은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반대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활동해야 된다. 자, 특정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해야 된다. 국민을 위해서만. 자, 그리고 내려와서 밑에 이제 근거를 보면요. 자,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근거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자, 해양경찰법, 군가공무원법, 경찰공무법에도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자, 모든 대다수의 법령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해양경찰과 관련된, 경찰과 관련된. 자, 내려와서 밑에 자,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신분보장제 또는 직업공무원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정 지도자에 의해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이제 자를 수가 있다. 또는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모든 공무원이 바뀐다. 즉 신분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누굴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특정 지도자를 위해서 일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정 지도자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직업 안정화를 시켜준 거예요.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내 직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오히려 중립을 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 고위직으로 갈수록 자, 자신의 이제 이런 진급 욕심 또는 이제 성공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인사권 누가 들고 있어요? 대통령이 모든 고위직 인사권 다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적 중립주의는 더욱더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좀 슬픈 얘기죠. 자, 들어서 자, 인권 존중주의 보겠습니다. 자,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자, 국민의 기본권은 존중받아야 된다. 자, 헌법에 당연히 명시되어 있는 원칙입니다. 자, 국가는 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자, 헌법 제10조, 자, 해양경찰법 제10조에 여러분들 옆에 간략하게 적어놓읍시다. 권한 남용 금지 원칙. 자, 권한 남용 금지 원칙으로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경찰권을 남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국민의 기본권은 지켜야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선에서 경찰권을 행사해야 된다. 즉, 권한 남용 금지 원칙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범위로 보면, 자, 인권 존중주의는 특히 수사경찰에서 더욱 중요한 이념으로 행사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아주 7, 80년대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수사경찰들이 자, 무자비한 자, 고문을 일삼으면서 자, 국민의 인권이 짓밟힌 시절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수사경찰에서 아주 중요한 이념으로 떠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사경찰은요, 또남이 임무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임무수사 반대 개념이 강제수사입니다. 자,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강제수사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수사입니다. 자, 체포, 구속, 이런 것들이 강제수사입니다. 자, 임무수사는 집에 있는 사람을 출석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수사가 바로 임무수사입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자, 수사경찰은 또는 무슨 원칙을 다룬다? 임무수사를 원칙으로 다룬다. 자, 뒤에서 또 다시 내용입니다. 자, 강제 처분은 밑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정주의.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수사경찰은 임무수사 원칙입니까? 강제수사 원칙입니까? 자, 임무수사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자, 강제 수사를 동원할 때는 반드시 어디서 정한 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자,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경찰권 남용에 대해서 당연히 법으로 처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경영주의. 자, 경영주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에 들어갔을 때, 자, 가장 이제 비효율적으로 나타내는 그 이유조차도 사실 이제 신분보장 때문입니다. 자, 나한테 이제 엄청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나는 정년 때까지 내 신분을, 즉, 내 직업을 보장받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월급은 사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비효율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도 사실 신분보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찰을 또는 이런 공무원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와 관련된 개념이 바로 자, 경찰 경영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성과급을 더 지급한다든지 뭔가 이제 기업에 또는 우리 조직의 성과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향상됐을 때 같이 이제 어느 정도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경영주의 원칙이 되겠다. 이야기했죠. 자, 이 정도만 기하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자, 해양경찰의 윤리 보겠습니다.